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마다 어려운 삶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는 고국을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계시는 고국을 사랑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 되는 겁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대통령의 마음가짐은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자세도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철학도 이념이 아닌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기본도 이념이 아닌 이념이 아닌 정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이념은 흉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정치하면 가장 악랄한 정치하는 겁니다. 이념에 정치하는 것은 가장 못된 정치입니다. 이념에 정치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정치란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이 뭘 알아야 한다? 권력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낱말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속성이라는 건 다시 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대통령 되는 것만 중요 생각해요. 물론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대통령 당선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제 대통령 되기 어려우니까 물론 그러겠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택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훌륭한 지도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영적 신학교를 하면서 대통령 학과를 1년 동안 만들어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정신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또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직책은 권력의 특징이나 속성을 모르면 권력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속성을 모르고 껍질거리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합니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못 모르고 대통령이었구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쉽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권력의 속성은 뭐와 같느냐? 칼과 같습니다. 칼. 뭐가 같다고요? 칼. 권력의 속성은 양날의 칼 같아서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권력을 잘못 쓰면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많은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흉기가 되기 쉬운 겁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알고 국민을 유익하게 하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려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칼, 내가 칼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아침 식사를 반드시 저가 합니다. 제가 왜 하느냐, 아침 밥을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보다는 그저 당근하고 또는 토마토하고 그걸 끓여가지고 하나님께 참 기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해서 운동하면서 제가 아침에 직접 하면서 칼을 쓰는데, 칼을 당근도 썰어야 되고 토마토도 잘라야 되고 사과도 자릅니다. 또는 밀감도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칼을 잘못 쓰면 그 칼로 내 손을 베기가 쉬운 거예요. 칼을 잘 쓰면 좋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은 칼을 못 쓰면 늘 손이, 사실은 가장 내 손을 먼저 상하게 하는 것이 칼입니다. 문제는 권력자가 자기 편에서는 자기에게는 간대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아주 예리하게 칼을 들여대기가 쉽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뭐라고요? 칼!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 권력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력을 잘 써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영원히 길이 나면 대통령이 돼요. 권력을 어찌게 한다? 권력을 잘 써야 됩니다. 칼이니까. 두 번째, 권력의 속성은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도 잘 이용하면 음식을 익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불은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우리가 추위도 넘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잘못되면 폭탄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쓸어버리기도 하고, 불이 잘못되면 회사도 태우고 가정도 태워버리고 아파트도 태워버리고 큰 산도 태워버리고 나라도 태워버립니다. 권력자의 불같은 이 권력을 따뜻한 나라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권력자는 불같은 권력을 국민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데 써야 돼요. 북한의 김일성은 권력을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6.25 사변 때 김일성과 가깝게 살았던 사람 누구냐? 남한의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김일성은 북한에 있는 공산당 당수였고, 박헌영은 남한에 있는 공산당 당수였어요. 남로당 당수였어요. 그러나 6.25가 끝난 다음 2년 후에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45살의 젊은 나이로 비참하게 처형당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김일성이 좋은 놈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였습니까? 전번에 저는 어떤 분이 김일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 양반이 학자인지 정신병자인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이가 좋은 놈입니까? 똑바로 방송국에서 김일성이가 좋다는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흉악한 놈이 김일성이야. 비근한 예로
김일성이가 좋았으면 이남으로 다 내려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모가 흥남철수 생명 걸고 내려오겠습니까? 김일성이 복정에 살 수 없으니까 나무로 배를 타고 며칠이고 걸어서 저는 걸어서 내려온 사람도요 생명을 위해 걸고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원통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12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죽을 때에 내가 이러려고 공산주의 운동했나, 내가 이러려고 인민공화국 만들려고 내가 했던가 하고 죽었을 겁니다. 박헌영이가 죽을 때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에 생명을 다 바쳐서 했던가 했을 겁니다. 피눈물이 나고 죽었을 겁니다. 김일성한테 처형될 때에. 박헌영이 그 정신 빠진 놈입니다. 그놈도. 남한이 인민공화국이 된 것은 다 박헌영 때문이고, 박헌영 때문에 여러분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6.25도 박헌영이가 3일만 되면 남한 완전히 먹을 수 있다고 김일성한테 하도 졸라 되니까 김일성이 사실은 스탈린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스탈린한테 뭐라고 하세요? 3일만 여유 주라. 엊그저께 조선일보 안 나왔습니까? 3일만 여유 주면 끝장낸다. 그러니까 허가한 거예요. 그럼 모 대통령이 허가 맞고 안게 모 대통령한테 김일성이 또 3일만 있으면 전쟁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야. 박헌영도 못된 놈입니다. 그러나 실컷 써먹고 가차없이 죽여버린 사회가 공산주의야. 실컷 이용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실컷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인정사정 없이 총살해본 데가 이부 아닙니까? 예로 문재인 대통령 반북 때에 수행한 통전부 김성애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김성애입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 수행할 때에 통전부 김성애입니다. 이 양반 주성아 TV 보세요. 정치범 수용소 지인지 같습니다. 통전부 뭐 겁니까? 북한에서 국방 쉽게 말 육군 참모총이 뭐 겁니까? 당장 처형 안 나겠습니까? 강철 TV 보니까 그때 깠다 가면 내란이 일어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북한 체제, 공산주의, 그렇게 무서운 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다 체제 유지, 뭔 유지? 체제 유지만 이해한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정권 재창출에 정치를 하지 국민 나라 생각하지 않아 지금.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어. 오직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해. 오직 정권 재창출에 목을 매달고. 국민 여러분, 속지 마라. 우리가 또라이입니까? 속지 말라고. 나라 안 생각해요. 나라 사랑한 줄 아세요? 그동안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불을 따뜻하게, 국민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권력의 속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다고요. 물은 잘 사용하면 농사도 쉽게 지을 수 있고,
목마름도 참 없게 만들 수 있고, 저수지를 통해서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아무쪼록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잘못 써버리면 싹 쓸어버려요. 권력을 잘못 쓰면 수많은 사람을 쓸어버리고 죽게 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사로이 편가르기로 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못 쓰면 고작 자기 편 챙겨주기, 권력을 잘못 쓰면 자기 편 도와주기, 자기 편 변호해주기, 자기 편 그저 살찌게 해주기, 자기 편 배부르게 해주기, 자기 편 살려주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고작 그거야. 고작. 뭔 작? 고작. 이 권력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대통령은 지나치게 권력에 취해 살면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누리려고 해도 안 되고 권력에 놀아나면 안 되고 아무쪼록 권력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마음을 이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부모도 안 보이고 국민도 안 보이고 권력이란 그래요. 친구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유튜브 안 봤습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권력을 이양해주고 나니까 김일성 아버지의 전화비가 다 도청한 거야. 나중에 후회한 거 안 들어봤습니까? 괜히 했네. 권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권력을 잘못 쓰면 그래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고 권력은 무섭고 징그러운 것이고 흉악하고 추한 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더욱이 공산주의 계급 없는 사회를 외치지만 가장 계급 있는 사회가 태폐적인 투쟁 사회로 스탈린이 얼마나 많이 숙청했습니까? 중국 모 대통령 문화대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이제는 인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에 이제 공산주의 권력 구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맞지만은 지하 조직으로 그래서 이제 깨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지성인들을 속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인들을 속여서 그동안에 속여서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다 거짓말. 그래서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자, 5가지입니다. 5가지. 몇 가지? 5가지. 첫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준 거예요. 로마 13장 1절 각 사람의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권력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셔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참 돌아가시는 한 달 전에 기도하다고 봤다고요. 하나님 주관하시더라고요. 예구왕 바로를 세운 분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독재자 바로를 세운 것도 로마서 9장 17절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야. 우리는 권력을 선거로 내가 이루어 낸 줄로만 알지만은 아닙니다. 권력은 선거로 내가 쟁취하고 잡은 줄 알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약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면 하나님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것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 우리가 한 줄 알아. 아닙니다.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 씨하고 누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해창 씨가 훨씬 인기가 처음에 좋았어요. 이인재 씨하고 노무현 씨하고 다툴 때도 이인재 씨가 될 줄 알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안 되려니까 광주에서 딱 들어보니까 안 돼. 이해창 씨는 그 당시에 80~90%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노무현 씨가 된 거야.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고 뭐라 했습니까? 나 대통령 될 줄 생각도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도 대통령은 하늘에서 난다. 대통령은 하늘에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월권하지 말고 절대 지나치게 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하나님 맡겨준 대로 잘 써야 돼. 권력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사유화하면 절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권력자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 두려울 줄 알아야?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권력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는 정직한 통치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원칙.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나 찍찍하고 있으면 안 돼.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 자기 편이라고 나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대법원 가서 끝나봐야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됐어! 그래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의 아들을 보내냐 안 보내냐 깜빡한 게 그것 때문에 김영삼 보내라. 그래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훌륭한 대통령 그럴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냥 자기 편은 적당하게 봐주고 넘어가고 안 싫어하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고쳐야 돼.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겉멋술수로 국민 속이면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국민 기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발달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4차원 산업 시대로 모든 게 투명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직 정치, 정직한 정부, 정직한 나라가 이 시대 답입니다. 모든 것을 얼마 못 가서 다 끝나고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 정치를 지향하고 정직 정치할 때 성공할 겁니다. 앞으로 눈가림 정치 그만두고 정직 정치할 때 성공할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거짓 정치 안 통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거짓 정치 절대 얼마 못 가요.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권력계나 안전한 사람 국민 생각, 잔악계나 국민 생각, 먹든지 말지 국민 생각, 그 하든지 떠나니 국민 생각을 해야지. 잔악계나 자기 편, 안전한 사람 자기 당, 그런 썩을 놈의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말지 자기 편, 뭔 짓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길이 나면 대통령이 되십시오. 다 소용없어. 그거 다 권력을 이용해서 못되게 하면 안 되고 속임 쓰면 안 되고 편가르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재임기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후회 없는 나중에 이제 나날이 될 겁니다. 헌신해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후회 없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네 번째, 권력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권력 잡으면 영원할 줄 알고 착각을 해. 영원할 줄 알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야 잠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여러분 잠시 권력은 원수 갚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배청산 아닙니다. 반대자 쳐낸 일에 쓰면 절대 안 돼. 그래봤자 얼마 안 가도 후회할 겁니다. 내가 괜히 했네.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적배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요, 그때 노무현 씨 조사 그런 것보다는 대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그건 조금 좀 지양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란에도 복잡한데, 그란도 소고기 사건으로 복잡한데 그 사건까지 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지막 5번째, 권력에 대한 지도자 자세는 권력은 허업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종필 씨. 이 양반은 산전수전, 정치에 산전수전 다 겪고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김종필 씨. 마지막이 권력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허업이다. 허업. 다 한끗 땅이더라고 말입니다. 솔로몬 임금도 결국은 권력은 헛됨이라고 하면서 헛되니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렇게 잠시밖에 못하는 권력을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잠시밖에 못한 권력 나중에 다 헛된 것뿐이에요.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흥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늘 저축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권력에 헛됨을 한다면 하루하루를 값지게 권력을 써야 되고 충실하게 써야 되고 보람있게 진실되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마칩니다.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권력의 이면을 알아야 되고 내막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 두고두고 해자되는 대통령, 민족의 정신 지주가 되는 대통령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역사에 해같이 빛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제가 역사에 해같이 빛나리 그런 복음성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대통령만 잘하면 해같이 빛납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그래서 해같이 빛나리. 해가
빛같이 빛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구호 한번 외쳐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정신수갈 대통령을 선출하자! 만들자! 선택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